오늘 1교시와 2교시에서는 모평균과 모비율의 점추정과 구간추정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실제 계산하는 방법과 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3교시에서는 모평균에 대한 추정, 모비율에 대한 추정, 모분산에 대한 추정의 문제를 실제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세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계산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교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와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평균에 대한 추정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데이터를 보면 25명의 소비자들로부터 만족도 지수를 조사하여 얻은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사람은 만족도를 75점이라고 응답했고, 두 번째 사람은 만족도를 63점이라고 응답했고, 세 번째 사람은 만족도가 49점이라고 응답했고, 계속해서 25번째 사람은 만족도에 60점이라고 응답했다는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먼저 세스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 네임 명령문은 세스 데이터셋이 저장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폴더를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붙여주는 명령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통계 프로그래밍 입문 시간에 충분히 습득을 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부분은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인풋 명령문으로 만족도 변수의 이름을 CSI라고 주었고, 레이블 명령문으로 거기에 소비자 만족도 지수라는 레이블을 붙여두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민즈 프로시저를 이용하여 점추정치와 구간추정치를 구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민즈 프로시저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프랑 민즈 명령문에 데이터셋을 데이터 옵션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통계량들을 나열하였는데, 여기서 나열된 통계량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N은 표본 크기를 나타내고, 미는 평균을 나타내고, 바는 분산을 나타내고, STD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STD-ERR은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 즉 S 나누기 루트 N을 나타내며, CLM은 신뢰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알파 값은 알파 이퀄 옵션으로 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알파를 0.0으로 주었기 때문에 95% 신뢰 구간을 구하도록 지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바 명령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소비자 만족도 지수를 나타내는 CSI는 변수가 바로 분석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수행하면 아웃풋이 출력되게 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아웃풋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프랑 민즈에 의해서 출력된 결과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표본 크기 N과 합계 평균 등 우리가 앞에서 지정했던 여러 가지 통계량들이 쭉 출력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량들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본 크기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므로 25개가 됩니다. 합계는 개별 개체들의 값을 모두 더한 것이고 여기서는 75 더하기 13 더하기 49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59 더하기 90까지 하면 1808이 됩니다. 표본 평균 X바는 합계를 n으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808을 25로 나누면 72.32가 됩니다. 분산은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편차는 원자료 빼기 평균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예에서는 75-72.32의 제곱 더하기 63-72.32의 제곱 더하기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60-72.32의 제곱을 모두 더한 후에 24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산은 134.56이 계산이 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을 제곱근으로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134.56에 제곱근을 취하면 11.6이 되게 됩니다.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 즉 스탠다드 에러는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n입니다. 따라서 11.6을 루트 25로 나누면 11.6 나누기 5가 되어서 2.32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t값을 찾아야 하는데 t값은 0.025, 여기서는 자유도가 24인 t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t값은 여러분들이 부록의 표에서 찾아보면 2.064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 d는 t값과 스탠다드 L을 곱하면 되므로 여기서는 2.064 곱하기 2.32를 하면 되고 4.79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하는 표본 평균 X바 마이너스 D가 되고 따라서 72.32 마이너스 4.79 하면 67.53이 됩니다. 실내 상하는 표본 평균 X바 더하기 D가 되므로 72.32 더하기 4.79를 하면 77.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들을 쭉 다시 한번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CS에서는 민즈 프로시저 이외에도 유니베리에이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기술 통계량과 실내 구간 등을 쉽게 처리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민즈 프로시저에서는 원하는 통계량들을 직접 지정하여 제어할 수 있는 반면에 유니베리에이트 프로시저에서는 훨씬 다양한 통계량들을 옵션 없이 표의 형태로 출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CI 베이직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 평균과 표준 편차와 분산에 대한 신뢰관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 옵션은 유의 수준, 즉 알파 값을 정해주는 것으로 역시 2에서 0.05를 주었기 때문에 95% 신뢰관을 구하게 됩니다. 아래 결과를 살펴보면 정률이란 테이블에 표본 크기와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등이 제시되어 있고 기본 통계 측도에는 평균, 중위수, 최빈값 같은 위치 측도, 즉 대표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분산, 범위, 4분위 범위와 같은 산포도, 즉 변이 측도에 관한 통계량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정규성 가정하에서 기본 신뢰 한계 테이블에는 평균에 대한 점추정치,
72.32와 95% 신뢰 구간 67.53, 70.10이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값들은 앞에서 계산한 민주 프로시저에서의 사례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신뢰 구간도 출력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규 모집단에서 모분산 시그마 제곱과 모 표준 편차 시그마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은 보이는 식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은 표본 크기를 나타내고 s제곱은 표본 분산을 나타내며 카이제곱 2분의 알파와 1-2분의 알파는 카이제곱 분포표의 우측 확률점에 속하는 분위수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적당한 자유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부록에 있는 표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고객만족도 조사 데이터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서 모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신뢰 구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프락 민주와 프락 유니베레이트의 결과를 보면 표본 분산 S제곱은 134.56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이제곱 0.025 자유도 24에 해당되는 값을 부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값은 39.36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제곱 분위수 0.975에 자유도 24인 분위수에 해당되는 값은 12.40이라는 것을 역시 부록에 있는 표로부터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 찾아 놨으므로 위의 계산을 수행하면 신뢰 하한은 24 곱하기 134.56 나누기 39.36이 되어서 82.04가 되고 신뢰 상한은 24 곱하기 134.56 나누기 12.40이 되어서 260.41이 됩니다. 이러한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은 앞에 유니베레이트 프로시저를 통해서 출력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모 표준편차 시그마에 대한 신뢰 구간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신뢰 구간의 신뢰 상한과 하한에 각각 제곱근을 취하면 됩니다. 따라서 표준편차 시그마에 대한 신뢰 구간에서 신뢰 하한은 82.04의 루트를 씌운 9.06이 되는 것이고 신뢰 상한은 260.41의 제곱근을 취한 16.14가 됩니다. 이러한 신뢰 구간 역시 앞에 유니베레이트 프로시저의 결과에 출력이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 비율에 대한 추정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의 경우에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정확한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것과 정규 근사에 의해서 근사적인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루었고 이 역시 수업 시간에도 다룬 바 있습니다.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정확한 신뢰감을 구해야 하는 공식은 여기에 주어진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n은 표본 크기고 b 2분의 알파와 b 1-2분의 알파는 이항분포의 분위수로서 좌측 확률점에 해당되는 분위수입니다. 즉 b 2분의 알파는 누적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지점에서의 분위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표를 만들어서 찾기도 어렵고 계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CS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거나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수작업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정규근사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신뢰구간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P햇은 표본 비율이 되는 것이고, Z2분의 알파는 정규 분포의 우측 확률점에 해당되는 분위수가 됩니다. 그리고 N은 표본 크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결과를, 실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미 다룬 바 있는 동일한 예제입니다. 즉, 어떤 선거구의 유권자 중에서 4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이 후보자 A에 대한 지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25명이 지지한다고 응답하였고 150명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는 그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데이터입니다. 먼저 데이터 스텝을 살펴보면 인풋 명령문에 yes, no를 나타내는, 즉 지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yes, no라는 변수를 문자형으로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빈도수 250과 150을 count라는 변수에 저장하여 두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리크 프로시저에 의해서 비율에 대한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데이터 이퀄 옵션에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오더 이퀄 데이터는 이렇게 지정하면 데이터에서 먼저 나타나는 yes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더 이퀄 데이터 옵션을 쓰지 않으면 알파벳 순서에서 먼저 나타나는 no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weight 명령문에는 빈도를 나타내는 변수 count를 반드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weight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위의 데이터에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단지 두 개의 개체가 있는 두 명의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인 것처럼 간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exact binomial 이라는 명령문은 앞에서 봤던 정규근사 신뢰구간 외에 이항분포에 의한 정확한 신뢰구간도 출력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즈 명령문에 분석 변수를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yes, n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은 알파라는 옵션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알파는 0.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95% 신뢰구간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시켜서 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결과는 앞에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프리크에 해당되는 출력 결과입니다. 먼저 위에 테이블을 살펴보면 지지하는 사람이 250명,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150명. 그래서 지지율에 대한 점 추정치는 62.5%, 즉 0.625가 된다는 결과들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모비율의 추정에 대한 신뢰 구간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비율의 점 추정치는 0.625이고 ASE는 근사 표준 오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0.024, 그리고 근사 표준 오차를 이용한 정규근사 신뢰 하한과 상한이 0.578, 0.67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분포를 이용한 정확한 신뢰구간은 제일 아래에 0.575, 0.6726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정규근사 신뢰구간을 한번 계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은 4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P햇, 즉 표본 비율은 250 나누기 400이 되므로 주어진 바와 같이 0.625가 됩니다.
그리고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p의 곱하기 1-p의 힘을 배운 바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0.625 곱하기 1-0.625 나누기 400의 제곱근을 취하면 0.024가 되고, 이것 역시 이 결과에 출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AS2라는 이름으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Z2분의 알파, 즉 여기서는 Z0.025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본 바와 같이 교재의 부표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6이란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 혹은 오차한계라고 부르는 D는 Z와 SE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96 곱하기 0.024를 하면 0.047이 됩니다. 실내 하한은 표본 비율 마이너스 D가 되므로 2에서는 0.625 마이너스 0.047을 하면 0.578이 됩니다. 실내 상하는 표본 비율 플러스 D가 되므로 0.625 더하기 0.047 하면 0.672가 됩니다. 이러한 값 역시 근사 실내 구간으로 ASE 바로 밑에 출력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근사 실내 구간은 0.578에서 0.672 사이의 값이 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1교시에 사례를 사용해서 이항분포를 이용한 실내 구간의 계산의 문제를 CS의 데이터 스텝으로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그 결과 역시 좌측에 출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모평균과 모비율과 모분산 그리고 모표준 편차된 추정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개념을 파악하고 계산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C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얻는 과정을 충분히 학습을 하면서 환경이 허락하는 한 실습을 통해 익숙하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한번 잘 진행하여 보기 바랍니다.